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용학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우석민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보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신 어느 곳이든지 이제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나눌 이야기는 별에 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진이 지금은 너무나 많고 여러분이 사진 찍기가 쉽지만 사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 시절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림 속에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옛날 사람들은 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는지 저와 조금씩 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림인데요. 길이가 무려 7m가 넘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그 방 한 면을 가득 채워서 있는 그런 그림인데 라파엘로는 이 그림 속에서 옛날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과 그 당시 과학자들의 모습을 그 당시 라파엘로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의 얼굴을 본따서 모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플라톤과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이데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손을 하늘로 뻗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고 그가 남긴 물리학의 법칙들은 뉴턴이나 갈릴레오가 나오기 전까지 10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그린 모델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과학자였고요. 오른쪽에 아래쪽에 컴파스를 이용해서 무언가 그리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클리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수학,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조금 인물이 조금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한 여성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히파티아라고 하는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그 당시 수학을 너무나 잘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히파티아라는 여성이 수학을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런 불행한 시절에 살았던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누가 그린 그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붓을 그린 것을 보면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고흐는 별에 대한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이렇게 태양을 아름답고 따뜻한 색으로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빛 속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나서 우리가 먹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고흐는 태양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린 태양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여기 태양이 마치 무언가 옆으로 광선이 나가면서 온 세상을 비춰주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이 노르웨이 화가였던 뭉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 절규라고 하는 그림으로 잘 알고 계시죠? 이 그림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지만 아주 평화롭고 온 세상을 비춰주는 태양의 우리에게 태양이 주는 이로움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은 우리 지구를 따뜻하게도 해주고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태양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이것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태양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까만 것들은 태양의 흑점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 그래서 항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붙박이 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8%가 태양입니다. 그 태양의 크기와 그 태양계의 위성들의 모습을 비교해 놓은 이 그림을 보면 태양이 얼마나 큰지 그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랗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 태양계의 유일한 별이라고 했으면 그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디 있는 걸까요? 빛의 속도로 4년을 갔을 때 있는 알파 센타우리 자리에 있는 요 별들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이 아닌 그 다음에 빛의 속도로 4년이라 가니까 아주 먼 거리에 있죠. 이 별의 실제 모습은 사진으로 찍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잘 보이지 않고요. 적도 아래쪽 내려가면 호주나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이는 별입니다. 고흐는 이런 아까 태양 그림 말고도 별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 있는 밤하늘을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고흐는 꼭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고흐의 생각에는 밤하늘은 깜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별이 밝기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북두칠성을 그린 론강에 빛나는 별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쪽에 북두칠성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밝기에 따라서 표현이 되어 있고,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밤에 별을 그릴 때는 고흐의 모자에다가 초를 달아서 그 캠퍼스로 볼 수 있게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고흐는 별을 사랑해서 그런지 별에 대한 그림도 많이 그리고 군대 그 그림에 따라서는 밤하늘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기도 하고 조금 진한 검정색으로 그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밤하늘에 보는 실제 이제 별의 모습들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고요.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점점점 박혀 있는 아주 이제 인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평도에서 찍은 별의 모습인데, 인천이 너무 밝아서 이런 별들은 이런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시골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천에서도 인천대공원과 같은 조금 어두운 곳에 가면은 밝은 별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별들이 밝기를 그린 그림인데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 태양입니다. 태양이 우리가 보기엔 아주 크고 어마어마한 별처럼 느껴지지만 우주 전체에서 본다면 태양은 그냥 별들 중에 그냥 평범한 별들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제 별을 그린 또 다른 화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 엘스하이머라는 사람이 그린 이집트로의 도피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사람은 엘스하이머는 1609년경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천체망원경을 보았을 때가 1609년입니다. 그 즈음에 천체망원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엘스하이머는 아마도 그림을 그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네모 상자 안에 있는 그 은하수의 그림을 보거나 여기 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 당시 어느 사람도 이런 것을 천체망원경이란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이 왼쪽 위에 있던 그림을 보면은 은하수가 여기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은하수가 별들의 물이란 거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만 보면 이게 별들의 물이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체망원경을 이용해서 갈릴레이가 처음 봤을 때 갈릴레이는 은하수는 별이 물이라고 관찰을 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 그림을 그렸던 이 엘스하이머는 여기 그 별들을 얼마나 자세하고 꼼꼼하게 했는지 후세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세어보고 한 1200개가 넘는 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은하수죠. 그림으로 보는 은하수와 사진으로 보는 은하수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요? 아마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아마 조금 그 느낌이 달라질 텐데,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달의 모습을 보면 여기 달에 조금 무늬 같은 게 보이지 않나요? 갈릴레오 이전의 사람들은 달은 그냥 은으로 된 쟁반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천체망원경을 이용해서 달을 봤을 때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는 아마도 천체망원경을 실제로 관찰을 하고 그것을 아주 꼼꼼히 그렸다고 우리들은 후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는 너무 그림을 꼼꼼하게 그려서 많은 그림을 그리지도 못하고요. 그림 하나 그리는데 너무나 많은 힘과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조금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남겨진 그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중요한 것은 갈릴레오보다 좀 더 먼저 이렇게 자세히 별을 보고 그 기록을 남겼다는데 천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화풍 그림의 역사에서 봐서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달의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어떤가요? 또 그림으로 보는 거와 사진으로 보는 거는 또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이건 달이 너무 커서 조금 또 그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그런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바로 이 사람이 엘스하이머입니다. 최초로 밤의 풍경화를 그린 거고 갈릴레오보다 몇 개월 아마 빠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그림을 선생님이 이제 추적을 해서 그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재현을 그 당시 그림 그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니까 이 엘스하이머가 그린 그림이 아마 1610년경에 하지일 때 1609년경에 하지 6월 말 한 20일, 21일경에 그린 그림인 것 같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실제로 달이 요 아래에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별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물론 이 그림을 봤을 때 별자리의 모습들이 여기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북두칠성의 모습도 있고 아마도 백조자리라든지 목동자리가 있기는 한데 정확한 위치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사진과 그림하고의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엘스하이머는 물론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고 그런 것을 그림에 담았지만 그것을 사진처럼 딱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별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그림에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태양 말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 행성들이 있죠. 이 행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흐 같은 사람들이 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후세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금성이라고 그래요. 천문학자들이 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을 연구해서 이 사람이 언제쯤 이 그림을 그렸고 이 사람이 어디서 그림을 그려나 분석하기도 하는 것이 천문학자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꼭 별이 아니더라도 이런 행성과 같은 천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꼭 밤에 천체망원경으로 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보고 책도 보고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학문을 접하는 것이 지금 과학의 커다란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그런 다방면으로 독서도 많이 하고 그림도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학문화하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금성, 우리가 밝은 행성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금성이고요. 이게 우리 지구의 모습입니다. 아마 둘이 크기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금성은 밤하늘에서 제일 밝습니다. 별이 아니고 행성이라 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매우 밝게 보입니다. 요거는 하와이에서 찍은 달 옆에 있는 밝은 점이 금성입니다. 요거 이제 그 크기별로 그런 그 행성들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지구하고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지구하고 여기에 있는 게 금성인데, 지구하고는 비슷하지만 아까 봤던 목성하고 토성 같은 것보다는 많이 작죠. 이거 고호가 그린 요거는 달이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책에는 금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고호는 이게 거의 이제 고호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고호는 밤하늘에 구름이 있고 이런 것들처럼, 고호 생각에는 별들이 저렇게 반짝거리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들을, 그리고 아까 봤던 그림보다 조금 더 밝지요. 아마 조금 더 일찍 해 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렸을 수도 있고, 이 당시 고호 마음이 이렇게 밤하늘을 파랗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하고 그림하고는 역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엘사하이머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는 이렇게 천체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찰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갈릴레오가 봤던 천체고요. 갈릴레오가 아까 제가 엘사하이머 그렸던 그림에서 달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는데, 바로 이건 갈릴레오가 남긴 달에 대한 스케치입니다. 이거는 갈릴레오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본 그대로 그렸을 거고요. 엘사하이머는 아마 예술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조금 더 자기 생각들을 많이 더해서 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레오는 그렇게 별을 스케치를 남겨서, 학자니까 연구하는 스케치를 남겼는데, 여기는 다른 그 별을 예술 작품으로 남긴 그런 그 작품입니다. 이거는 테피스트리라고 그래서 걸개 그림인데요. 이건 다 자수로, 실로 수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려 길이가 60m, 무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가는데, 약 11세기경에 프랑스에서 그린 그린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자수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혜성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 사람들은 이때도 이미 혜성을 알고 있었고, 혜성을 이렇게 어떤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혜성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지오토라는 사람이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큰 별이 보였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이 지오토는 그 큰 별을 아마도 혜성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혜성을 이렇게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혜성을 그려서 큰 별은 아마도 혜성일 거야 라고 했던 것 같고, 그거를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지오토는 그때 이미 커다란 혜성을 보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혜성이 우리는 헨리혜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혜성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기 맘대로 움직이고 나타났다, 없어졌다 했기 때문에, 혜성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오토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큰 별이라고 혜성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혜성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혜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림에 넣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헨리의 혜성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발사했던 헨리의 혜성을 1986년에 헨리의 혜성이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 그 혜성을 관찰하는 위성의 이름을 르네상스 시대 혜성을 그렸던 화폭에 담았던 화가 지오토의 이름을 따서 이 혜성의 이름을 지오토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림과 별과 우리 행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그림 속에서 화가들은 별을 그리기도 하면서 실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기도 했지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담아서 하기도 해서 우리의 지금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과학을 하는데 꼭 인터넷과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여러 면에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과학자 혹은 과학자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그냥 살아갈 때도 이런 과학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